안녕하세요, 물리선생 김홍진입니다. 오늘은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패러데이가 어떤 사실을 추론을 했는데요. 패러데이는 유명한 영국의 물리학자입니다. 가난해가지고 학교는 못 다니는데 이제 서점이나 인쇄소에서 알바하면서 독학을 해가지고 유명한 화학자 눈에 띄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위대한 물리학자가 돼서 아인슈타인이 존경했던 3대 물리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되게 훌륭한 사람인데요. 패러데이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전기장이 변하면 어떻게 되죠? 전하가 어쨌든 이동을 하겠죠. 전기장이 뭔지는 이제 그 물리학 2에서 이제 다룰 거고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죠? 자기장이 생기죠.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렇다면은 반대로 생각한 겁니다. 자기장이 변하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기장이 변하면은 전기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했는데 이런 추론이 맞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그 코일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저항을 연결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석을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이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반대되는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랬었죠? 이런. 근데 이 자기장은 뭐죠? 전류에 의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어서, 그래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청력이 작용하죠. 청력. 언제요? 접근할 때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렀었죠. A, R, B로 흘렀고, 근데 얘가 멀리 가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이제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멀리 가면은 이제 멀어지는 게 또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 입장에서는 얘가 다가오는 것도 싫고 멀어지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때는 밀어내고 또 멀어지는 거는 싫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고 이게 자석에서의 자기장이죠. 이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는 틈을 타서 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잡아당기는 거죠. 그랬을 때 유도 전류는 어떻게 되죠? 유도 전류는 이렇게 흐르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항상 유도 전류는 저항을 기준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B, R, A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건전지가 된다.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이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이 코일이 건전지가 돼서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되고 마이너스 극이라고 이제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가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자연현상이고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뭐예요?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을 이제부터 배울 텐데 그 전에 패러데이 법칙을 자세하게 표현하려면은
자속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속부터 보시죠. 그래서 자기선속이라고 합니다. 네, 줄여서 자속이라고 해요. 그리스 문자 파이로 나타내고요. 네, 마그네틱 플러스입니다. 플럭스예요. 플럭스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플럭스는 꽃다발, 관다발 이렇게 어떤 것들이 뭉쳐 있는 거를 다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발이 이제 한자로 나타나면은 선속이 되는 거죠. 어떤 흐름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발이 묶음이잖아요. 그래서 선속은 흐름의 묶음인데 어떤 흐름의 묶음이냐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이렇습니다. 단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수예요. 우리가 자기장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력선 수를 가지고서 단면적에 얼만큼 지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면적을 주고요. 여기에 이제 뭘 주는 겁니까? 여기 이제 자기력선들을 이제 세는 거죠. 자기력선이 궁극적으로 이제 자기장을 나타내는 건데, 요거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속은 뭐에 비례하냐는 거죠. 자속은, 단면적이 클수록 자기력선이 많이 지나겠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장이 셀수록 많이 지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여러 번 감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감아보면은 셉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은 수에도 비례는 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요 n을 이제 따로 빼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어쨌든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례식이고 비례식보다 뭐가 좋다 그랬죠? 방정식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따라서 자기선속은 MBA가 됩니다. MBA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N을 표현 안 하고 BA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세요. 예, 이렇게 되고요. 단위는 뭐냐면은 가문수에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웨버라고 합니다. 웨버인데 웨버는 뭐죠? 자기장의 단위가 테슬라고 미터의 제곱이 됩니다. 단면적의 단위는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을 자속 밀도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식을 변형시켜 보세요. n은 없애고 그러면은 a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단면적당 자기선속 이렇기 때문에 자속 밀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는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인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웨버 퍼 미터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선속입니다. 근데 이 자기선속을 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저는 뭐 가끔 이렇게 쓸 때도 있고 그냥 BA로 쓸 때도 있으니까 그건 참조를 하시고요. 이게 패러데이가 요 자기선속을 가지고서 즉 자속을 가지고서 하나의 방정식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보시죠. 법칙.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아무 얘기 없으면은 어디에서예요? 코일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일에서 유도 기전력은 단위 시간당
자속 변화다. 이겁니다. 자속 변화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자속 변화예요. 그래서 뭐 유도 기전력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유도 기전력은 유도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류의 원인이 기전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압인데, 예전에는 기전력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물리2나 이제 대학물리 가면은 기전력 개념이 조금 바뀝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하시고 그냥 유도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책에는 대부분 기전력으로 나오니까 이 용어를 익숙하게 숙달해 주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냥 전압, 잘 모르면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단위 시간당 자속 변화다. 이 말대로 써볼게요. 유도 기전력은 유도 전압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뭐죠? 단위 시간당 자속 변화. 단위 시간당 델타 t라고 할게요. 자속 변화는 자속이 파이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꼽사리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 공식이 바로 뭐냐? 마이너스죠. 그래서 요거 풀 방정식은 패러데이 법칙인데요. 요만큼은 뭐예요? 렌츠의 법칙이에요. 그럼 렌츠는 누구냐? 렌츠는 독일의 물리학자고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만들었는데 그 비슷한 그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거를 찾았는데요. 렌츠가 좀 더 덜 유명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가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렌츠도 했더라. 그래서 둘을 기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공식의 정의는 좀 달라요. 렌츠의 법칙은 뭐예요? 그래서 렌츠의 법칙은 이겁니다.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자속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이라는 거죠.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그거는 외부 자속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생긴다고 해서 렌츠는 방향을 구한 거고요. 패러데이는 기전력을 구한 겁니다. 네, 그래서 패러데이가 이제 풀 방정식을 갖고 렌츠가 이렇게 부호 하나를 받았습니다. 뭐 학생들한테는 이제 뭐 패러데이가 수학을 잘하고 렌츠는 못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제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비슷한 식에 만들었고 정의가 조금 달라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뭐만 보시면 됩니까? 이것만 보시면 이제 돼요. 유도 전압이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적은 시간에 많은 자속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자속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유도 기전력의 단위는 당연히 볼트죠. 볼트여가지고 이제 아까 상황을 다시 보시죠. 이제 진정한 전자기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그래서 자기장이 변하면은 전기장이 발생한다. 전기장이 발생한다. 전기장하고 전압, 기전력 이게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유도 기전력, 기전력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접근했을 때 이제 유도 기전력, 요게 건전지가 된다 그랬었죠? 요게 건전지가 되는데 그 건전지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얘의
자속의 변화값을 알면 되는 거죠. 그게 뭐에 따라 변하면 돼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를 측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속 변화의 어떤 방향이죠? 감소시키는 방향.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렇게 다가오면 청력이고 멀어지면 인력이고 그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단순하게 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걸 계산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의 법칙의 큰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델타 파이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델타 NBA인데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n이 바뀔 일은 없습니다. 그 물리 1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델타 A가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델타 파이는 여기에 이제 n은 튀어나오고 자기장도 일정하고요. 단면적이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냐?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다 그릴까요? 이렇게 그렸을 때 이러한 자기장, 균일한 자기장이 일정하게 내를 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에서 특히 전자유도는 중요한데 왜 중요하면 문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원형 도선을 한 번 감은 원형 도선 코일을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보내보겠습니다. 속도 V로 보내보면은 요거는 다 길이가 L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갈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간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속도는 일정하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요만큼이 자기장을 얻어맞는 영역이고 요게 증가한다는 거죠. 이 영역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러데이 법칙에 적용해서 풀 건데요. 어떻게 되죠? 얘는 요 길이가 L인 정사각형 코일인데 여기서는 길이가 얼마예요? 델타 S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원래 단면적은 어떻게 구하죠? L 곱하기 S. S인데 여기 델타를 붙이면 델타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저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NB L 델타 S가 되죠.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거를 이제 요 공식에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NB에다가 L도 내려갔네요. L도 내려가고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되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이게 속도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한 번 감았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BL V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기장이 비례하고 유도 기절력은 그 다음에 이 코일의 길이에 비례하고 속도에도 비례한다. 근데 그건 사실 바로 뭐예요? 패러데이 법칙을 푼 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요건 이제 계산을 한 거고요. 이제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방향은 이제 렌츠의 법칙이잖아요. 렌츠의 법칙이잖아요. 그럼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점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기장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기장을 얻어맞는 영역이. 그러면은 이게 자기장이라면 N극이 이렇게 다가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다가오는 게 싫죠.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이쪽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쪽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반시계 방향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가 여기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가면은 요게 이제 감소를 하죠. 감소. 자기장을 얻어맞는 영역이 감소한다는 것은 얘가 N극이 점점 약해진다. 도망간다는 거죠. 도망가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다는 거죠. 싫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이거는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전류의 방향이 바뀌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신기한 것은 여기를 지날 때는 자속 변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아요. 자기장도 일정하고 가문수도 일정하고 단면적도 일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도 전류가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문제가 나오죠. 뭐 자기장 1구역, 2구역 해가지고 자기장의 방향이 같을 때, 다를 때, 그때 뭐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라,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코일의 크기 자체가 다른 것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문제풀이도 중요한 그런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엔 자기장을 변화시켜 볼게요. 자기장을 변화시켜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NA 델타 B가 됩니다. 이거는 여기다 바로 쓸게요. 따라서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하면은 NA 델타 T분의 델타 B가 되는데요. 이런 게 있다고 보실까요? 이런 원형 도선이 있다고 봅시다. 여기에 이제 일정한 자기장을 준 상태에서 이제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기장 변화는 뭘로 줍니까? 그래프로 줍니다. 무슨 그래프예요? BT 그래프. 자기장 시간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뭐죠? 요 부분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요 부분은 지금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 변화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번 구간이고 이게 2번 구간이고 요게 3번 구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구간에 따른 유도 기전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구간은 어떻게 되죠? 한 번 감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단면적도 변하지 않아요. A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숫자가 주어지면은 그 숫자를 뭐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장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도 기전력이 0이 돼서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유도 전류가 흐르지를 않아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쟤랑 약간 다른 값을 가져요. 얘가 마이너스면은 얘는 기울기가 얘가 플러스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요. 요 값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기울기가 누가 크죠? 크기는 여기 기울기가 크고 여기 기울기가 작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서 V1의 유도 기전력 값보다 V3의 유도 기전력의 값이 더 크다는 거죠. 전류의 방향도 바뀌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단면적이 변하거나 자기장이 변하거나 뭐 심한 문제는 예, 둘 다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얘들을 좀 더 살펴보면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려다 말았던 예, 이렇게 플라스틱 관이 있고 구리관이 있는 거죠. 구리관. 이걸 하려다 말았었죠. 이런 관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자석을 집어넣는 겁니다. 똑같은 자석을 이제 동시에 자유낙하를 시키면은 이건 똑같은 예, 사이즈예요. 그럼 누가 먼저 도달을 하냐? 이게 구리죠. 그랬을 때 얘가 먼저 도달을 한다는 거죠. 플라스틱이 먼저 도달을 한다는 거죠. 바닥까지. 왜 그러냐? 얘는 뭐가 생기죠? 내려오면은 내려오는 게 싫죠. 구리는. 예, 그래서 얘는 유도 기절력이 생겨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저항이 주어지면은 V는 IR로 계산해서 유도 전류값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R분의 V인데 아까 뭐 V 뭐 이런 거 있었죠. V가 뭐 있죠? BLV 뭐 이런 유도 기전력이 있다면은 넣으시면 됩니다. 꼭 이런 것만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유도 전류도 구할 수 있고 아무튼 얘는 다가오면은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유도 전류가 발생하면서 자기장이 생겨서 청력이 생기면서 원래 자유낙하하는 것보다는 좀 느려지고 얘는 자유낙하가 마음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걸 이제 응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코일을 감은 거죠. 코일을 감고 이렇게 놔두고 자석을 이제 여기서 낙하를 시키는 거죠. 자석을 낙하시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자유낙하 시키고 마찰은 없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얘가 이쯤에 올 때랑 이쯤에 올 때를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죠? 얘가 이쯤에 올 때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예, 이제 청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얘가 받는 힘은 이쪽으로 힘을 받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은 또 얘가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는 게 싫어서 이때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쓸까요? 인력이 작용하고요.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F'인데 이제 많이 묻는 게 이 방향이 같냐 다르냐인데 방향은 항상 같습니다. 같다. 그리고 크기는 누가 더 클까요? 예, 아무래도 얘가 얘보다 크겠죠. 크기는. 왜냐면은 처음에 얘가 내려왔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속도가 굉장히 컸겠죠. 근데 여기서 계속 지속적인 청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속도가 좀 줄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힘은 요게 더 크게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게 바로 전자기 유도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실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